자, 방송입니다. 영화 다시 보기. 고전 명장입니다. 해바라기. 감독은 누구냐면은 글씨 잘 쓰시네. 감독은 강석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양파, 왜 저거 깽판 쳐 임마? 상자 뜬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이 새끼 또 한 소리 들은 거 또 하고 있어 바로. 자, 강석범. 네, 강석범 해바라기. 요게 잠시만요. 2006년도 영화입니다. 2006년도 영화고 2006년도 영화치고는 뭐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이나 뭐 그런 건 좀 진부하고 구조도 좀 진부하고 이야기 흐름도 좀 진부한데, 근데 마지막에 그다 때려 부수는 장면이 워낙 박력 넘치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에서도 많이 유명한 영화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면만 보면은 적어도 이제 암 3기까지 안 가고 2기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암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기적도 몇 번 보여주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줄거리. 일단 그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지 마세요. 줄거리. 꽃보다 아름다운 한 남자의 희망 수첩. 나를 웃게 하는 건 희망입니다. 한 번이라도 희망으로 살고 싶다. 고교 중퇴 후 맨주먹으로 거리의 양아치들을 싹 쓸어버렸던 오태식.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싸움을 했다 하면 피를 본다는 그는 칼도 피도 무서워하지 않는 잔혹함으로 미친 개라고 불렸다. 그가 가석방되었다. 태식이 괴롭혔던 민석은 형사가 되었고, 태식의 시다발이었던 양기와 창무는 서로 적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긴장한다. 그러나 태식은 그들과의 앙금은 모른다는 듯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쥐고 그 안에 적힌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간다. 목욕탕도 가고 호두과자도 먹고 문신도 지우고, 그 수첩은 그가 감옥에서 소망한 하고 싶은 일들 뿐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도 적혀있다. 술 마시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그 수첩을 줬던 덕자, 물론 이제 요 세 가지는 다 합니다, 영화에서. 그 수첩을 줬던 덕자를 찾아가는 태식. 덕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를 친아들 이상으로 따뜻하게 맞아준다. 모르는 남자를 환대하는 영문을 올라 어이없어하며 태식에게 틱틱거리는, 그러나 왠지 밉지 않은 아줌마의 딸 희주. 이제 태식은 그들과 함께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 식당 모녀를 제외한 모두는 태식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차가운 불신의 끝에서 아무도 상상 못한 절망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었다. 희망은 이루어질까? 시작되고 있었다, 시작되려 한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존나 진부하잖아요, 영화 소개할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줄거리가 어떠냐면요, 줄거리가 되게 단순합니다. 오태식이가 깡패예요. 깡패인데 김래원입니다. 김래원이고, 오태식이 깡패인데, 오태식이 이제 상대방의 상대방한테 습격을 받아서 싸우다가 그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뭐 의도해서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상대방이 칼 들고 덤비니까 아마 그 칼로 찌른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아무튼 상대방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죽은 상대방, 그 죽은 사람의 엄마가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죽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오태식이 수감돼 있는 10년 동안 그 면회를 계속 갑니다. 가서 얘가 사실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구나,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 양아들 삼아서 이제 그렇게 자기 집에 출소한 뒤에 살게 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뭐 꿈과 희망 속의 이야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살던 집에 이제 그 지방 시의원이 쇼핑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만들려 합니다. 근데 주변 땅들은 다 매입했는데 딱 이제 그 아줌마가 운영하는 식당만 매입이 안 돼요. 그 아줌마는 거기를 팔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근데 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땅이 필요했던 그쪽에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줌마도 죽이고, 아줌마 딸도 그 벽돌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오태식이도 한 팔 못쓰게 만들려고 이제 칼로 구워버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형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태식이가, 그러니까 김래원이죠. 김래원이 나머지 모두한테 복수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진부해요. 사실 진부합니다. 진부한데, 진부하기 때문에 그 평론가 새끼들이나 기자 새끼들은 이런 거에 또 점수 좋게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기자하고 평론가들은 맨날 보는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진부하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자극적인 뭐 그런 게 들어야, 예를 들면 쓰리썸이나 그래, 예를 들면 그런 게 영화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은 점수를 높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안하더라도 뭐. 그래서 5.5점을 줬어요. 기자 평론가들은 두 명이 줬는데, 박평식이가 살가운 모성과 폼나는 혈투 트렌드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놨고, 황진미는 경찰은 우리와 5분 거리에 있다는데 설정이 너무 심하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보면은 극 중에 경찰이, 영화 중에 경찰이 거의 제 역할을 못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은데, 뭔가 좀 납득이 가는 평가기도 하고, 다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평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뭐 영화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진부하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것을 막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예요. 뭐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권선징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예를 들면 정말로 행복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이면 아마 해바라기보다는 꾸빼씨의 행복 여행 뭐 그런 영화를 보겠죠. 사실 저 그 영화 안 봤음. 자, 아무튼 근데 포스터만 봐도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런 영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찾고 막 소우 같은 그런 반전을 찾고 뭐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보기는 좀 그렇고, 다만 그냥 즐겁게 잔잔한 감성을 원하는 분들이 영화관에 당시 2006년도 영화니까 2006년에 갔다가 좀,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많이 배신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막 행복하게 살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 다 뭐 사람 죽고 다치고 그 다음에 팔 잘리고 막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그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수가 무슨 복수열전처럼 그런 치열한 그런 이경규 아저씨의 그런 얼굴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김래원이 그 쇼핑몰은 아니고 그 근처에 지은 요 깡패들하고 그다음 시의원의 오라클이라는 클럽에 가서, 나이트에 가서 거기를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놈들을 싹 다 조져버리는데, 그 복수 장면 하나 때문에 해바라기가 13년이 넘도록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그리고 즐겁고 재밌고 시원시원하고 암을 낫게 하는 그런 영화로 각인돼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영화를 한 4~5번 봤거든요. 그냥 심심할 때 가끔 보고 그런 영화인데, 일단 김래원 자체가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캐릭터인데, 근데 되게 아무튼 마지막에 그 파괴하는 그 맛 덕분인지, 사실 앞에 분들은 거의 좀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지겹고 그렇기도 해요. 처음엔 되게 감동적이다가 거기 진행될수록 이게 좀 늘어지고, 그리고 진행도 빨리빨리 안 되고 조금 심파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재밌게 볼 수 없다가, 마지막에 그 뭐예요, 김래원이 그 나이트 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가야 했냐 씨발놈들아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쭉 밀린 10년 묵은 치증이 떨어지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단지 그 장면이 명장면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2006년에 만들어졌지만 13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놀라운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죠. 정작 또 근데 강석범이란 요 사람도, 요 감독이 강석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은 지금 보니까 영화 자체도 8편밖에 안 찍으셨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가 2009년도에 2개가 있는데요. 근데 2009년도에 나온 2개 역시 둘 다 그렇게 평점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 관람객 평점이 낮다는 거는 흥행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승행만 성공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10점을 연발하기 때문에. 정승필 실종 사건 요게 2.89점, 걸프렌드 4.92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아, 영화를 잘 못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해바라기가 9.21점으로 독보적인 평점을 자랑하고, 아, 투사부일체 이 아저씨가 감독은 아니고 각본이었구나. 어디선가 누구에게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요로 영화가 8.01점으로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튜브라는 영화도 있고, 이건 근데 각 그거 현장 편집 위주고 그건 감독은 아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로 그 감독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나온 영화 중에도 유명한 게 없고, 앞으로 나온 영화 중에도 사실 유명한 게 없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흥행했던 거는 되게 운빨이 아니었나. 그말 그대로 그냥 그 왜 가끔 이제 터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뭐 좋게 평범한 영화다, 좋게 얘기해주면 평범하고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다, 마지막에 고장면을 제외하면. 그리고 고장면까지 포함하면은 아, 이거는 복수하는 영화다, 복수열전에 버금가는 영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제가 드리는 점수는 6점에서 7점 사이. 6점 6점이 평범함이고, 7점 사이로 이제 가산되는 거는 마지막에 복수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은 옛날에 그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이라고 팔 때, 그때 BBQ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치킨이냐, 아니 뭐 굽네 치킨 뭐 이런 십새끼들이 그 가격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통큰 치킨이 사실 되게 저가격 정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통큰 치킨도 이제 곧 얼마 못 가서 단종돼 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거를 패러디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복수하는 짤들이 많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과자값 가지고 사람들이 패러디할 때도 이걸로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아마 그게 처음 그 짤만 알고 이 영화는 모르는 분들도 그 영화 보시면은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하고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포인트가 있어요. 딱 정리하자면은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을 수가 없는 영화인데, 전체적인 평가는 좋을 수가 없는데, 근데 마지막 그 복수 장면의 임팩트 때문에 13년 아니면 앞으로 10년 정도 더 10년 정도는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을 만한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꼭 우리가 참신하고 막 좋아요, 엄청 좋아야 막 좋은 영화라고 하진 않잖아요. 가끔은 뭐 되게 진부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화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영화 시간 자체도 그렇게 116분으로 길지도 않고요. 그냥 초반 부분이 조금 지겨우니까 그것만 감안하고 오시면 그냥 하루 2시간 쓰셔서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명작 중에 명작 1점 주는 놈들은 뭐냐, 10점, 비트 이후로 100번 봤는데 또 보고 싶다. 몇 번을 봐도 명작이다. 아무튼 요런 얘기가 있고, 2단계 평점 9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아무튼 볼만한 포인트가 있는 영화니까 한 번쯤 보시면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바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